이런 얘기가 박세훈님이 경험한 거니까 뭐 거짓말을 여기다 올리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.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. 이게 현실인 거예요. 왜 이런 현실이 벌어졌느냐, 이 문제에 대한 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거를 제도적인 문제거든요.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난을 해버리죠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냥 진단하고 처방해주고 이렇게 뭐 이런 뭐 다른 고가 진료를 하지 않아도 의사 인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의사 인컴이 보장이 안 돼요. 그냥 처방전을 얼마로 받겠습니까? 한 달 약을 주든 두 달 약을 주든 고작 받아봐야 3, 4만 원, 4, 5만 원 받는데 그것도 큰 돈이다 그러면 큰 돈이긴 하지만 그게 한 번 보고 뭐 한 달, 두 달 뒤에 보는 것 같으면 그 팔로우업을 해서 몇 명을 봐야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이제 이상한 진료 행위가 벌어지게 되고 그나마도 그게 또 이제 뭐 다른 영역의 전문의들 특히 이제 소아과 세미나 산부인과 생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소아를 본다는 게 정말 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. 분위기가 뭐 뻑하면 수갑 채워버리잖아요. 여러분 지난번 목동의 신생아실에서 있었던 그 정말 불행한 일이죠. 그게 이제 신생아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보도가 되는데요.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미숙아실이에요. 미숙아실. 정말 뭐 200g, 300g 이런 체중을 갖고 나들한테 케어하다가 벌어진 일이고 원인 불명이고요. 그걸 갖고 의사의 과실이나 의료진의 과실로 물을 수는 없는 사건이었다고 봐요. 저 내용은 다 뭐 시시콜콜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5년의 재판 끝에 그 사람들 전부 무죄 나왔거든요. 수간호사부터 스태프 주임 교수님까지. 그러면 그 기소했던 검사는 그 5명, 스태프진까지 간호사분까지 6명인가 구속을 시켰는데 한 분은 항암 치료 받고 있었죠. 그걸 병원에서 수갑채에서 끌고 가가지고 5년을 재판한 다음에 물론 뭐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나중에는 받았지만 무죄를 5년 동안 받았어요. 여러분 법정에 5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? 네?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검사는 여전히 편하게 잘 살까요?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잘못되게 했을 때 그 의사분이 자기의 환자가 잘못됐을 때 느끼는 충격, 그다음에 자괴감, 후회, 뭐 살릴 방법은 없었을까, 뭘 잘못했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. 저희 같은 뭐 피부과 하는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얘기하잖아요. 뭐 의사 같지 않은 의사라고 얘기하죠. 그러면 똑같은 진료 행위를 했을 때 그런 바이탈과를 하시는 사람들이 리스크는 줄여주고 법적인 리스크는 줄여주고 그다음에 좀 더 상대적인 고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맞는 제도지 2,000명 더 뽑으면 낙소의사가 그걸 할 거다. 이런 안이한 사고방식을 갖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그렇게 위반해서 지금 보세요. 의료가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면 너도 의사 편드는 거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런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우리 의료 시스템이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 시스템에 씨를 뿌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그게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완전히 통합됐어요. 40년 이상 쭉 지나해 온 거예요. 이 의료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관료들한테 딱 맡겨놓으니까 관료분들은 그 김종대 이사장님인가 그분은 주무과장 때부터 시작해서 이사장까지 다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게 정치 바람 타지 않고 뭐 약간의 영역을 넓히고 뭐 이런 그런 미세조정은 인기 정책도 있었고 했지만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때 의료비를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늘려놨어요. 그런 것 때문에 의료비 적자가 막 생기기 시작해서 그전에 관료분들은 의사수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의료의 투자도 적정선에서 유지해서 국민들의 건강 보건 수준은 높게 해주고 그다음에 비용은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는 게 의료보험료를 7.09% 내잖아요. 그러니까 7% 정도 낸다고 소득에. 장기 요양보험이나 다른 보험까지 포함해서 8% 좀 안 돼요. 본인이 반 내니까 3.5, 4%가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자기 소득의 4%도 안 되는 돈을 내고 전 세계 어디 가보세요. 이런 시스템이 있나. 전 세계 탑인데 시스템이 그걸 불만을 가지면 불만 가지는 환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.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거친 손으로
의료 시스템을 흐트러버리고 망가뜨려버리는 관료나 이걸 결정한 대통령은 정말 천고의 죄인이 될 겁니다.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되돌리기 너무너무 힘들게 됐어요. 여러분이 누려왔던 그 편하고 좋은 의료 시스템이 되돌리기는 너무너무 어렵게 돼버렸어요. 지금 박 의원님 올린 글이 그 중에 하나예요. 이런 일이 피부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. 바이탈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.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피부과야 뭐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. 뭐 여드름 갖고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. 흉해질 뿐이지. 이게 그 개개인의 의사를 저 사람 뭐 부도덕한 사람이야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방법이 없어요. 제도적으로 부도덕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자꾸 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료제도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옛날 방식으로 돌려서 바이탈가로 활성화시키고 그쪽에 우리 전공의사님들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의 미세 조율이 필요하지 포괄적인 뭐 계엄령으로 의사를 복귀시키겠다 이건 틀렸습니다. 불가능합니다. 네.